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우리 오이 그러면 다 무침, 뭐 식초 넣고 무치는 거 있고, 오이 냉국도 있고, 오이 소배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오이를 살짝 볶는 굉장히 맛있어요. 오이 한 가지만 갖고라도 소금간만 하고 볶아도 홍고추만 살짝 넣어도 맛이 괜찮은데, 오늘은 더 이제 요리같이 손은 좀 많이 가지만은 아삭하면서도 맛있는 오늘 오이 볶음을 할 겁니다. 부재료가 조금 좋은 게 들어가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오이도 요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이를 제가 미리 이렇게 당근하고 살짝 물에 1시간 정도,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소금에 이렇게 재료 넣으면 물이 나오는데, 오이도 우리 다대기 오이 있고 청오이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집에 있는 오이는 청오이예요. 다른 부재료를 썼기 때문에 다대기 오이를 하면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런데 청오이를 껍질을 살짝 이렇게 약간 밀어내고, 다대기 오이는 물이 좀 적게 나오는데 청오이는 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여놨다가 짜기를 잘해야 돼요. 당근이 조금만 이렇게 좀 얇게, 당근은 좀 오이같이 두껍게 하시면 안 되고 당근은 좀 얇게 하세요. 요걸 소금에 같이 1시간 반 정도 절여놨다가 요거를 짜면은 당근이 익으면서 물이 나오는 게, 그게 다른 야채하고 어울리면서 조미료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씁니다. 이렇게 덮어서 짜는 것보다는요, 김밥 말듯이 이렇게 좀 길이로 하면 짜기가 더 좋아요. 물기가 거의 없는 게 좋고, 그러면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빨래 짜듯이 뒤틀으세요. 확실하게 짜져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오이를 맛있게 먹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건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얘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꽉꽉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이가 쫀득쫀득해져요. 아삭아삭하면서. 이렇게 꽉 짜졌어요. 나불나불해졌죠. 이렇게 비틀어서 짜면은 좀 오이가 이렇게 꼴랑꼴랑꼴랑해져요. 고란 것처럼. 그런데 참 맛있어요. 살짝 볶아 놓으면.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가 양이 많으니까 요렇게 해줄게요. 오이 2개거든요. 이렇게 하면 4인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고기가 있는데 핏물을 좀 빼셔야 돼요. 핏물이 있으면 이게 물이 나와갖고 볶았을 때 고기 물이 나오면 검해지거든요. 그게 야채하고 섞이면 탁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핏물을 한번 씻고 난 뒤에 이런 데다가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보면 고기는 아무 부위나 다 괜찮은데요. 사태만 아니면 돼요. 양지머리나 이런 건 좀 질기거든요. 요걸 기장을 좀 길게 하셔야 돼요. 볶으면 고기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이 길이를 똑같이 해놓으면 너무 짧아져.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좀 길게 해놓으면 집어먹기가 좋아요. 잘게 썰어버리면 젓가락질하면 땅이 흐트러져가 보기도 안 좋고요. 이렇게 고기를 집에 있는 부위, 국거리용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안심이나 등심 같은 걸로 하시면, 부위 있는 대로 하시면 볶아 놓으면 더 맛은 좋겠죠. 고기를 좋아하면 좀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는 넣지 마세요. 고기가 좀 본연의 오이 맛을 탁해질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걸 요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정종이나 맛술 같은 걸 약간 넣으세요. 조금만. 그리고 여기 간은 소금간이 아니고 저는 맛간장으로 하거든요. 조금만 간을, 고기 간만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돌배 발효액이 없으시면 꿀 같은 것보다는 하얀 설탕으로 하는 게 나아요. 개복숭아도 괜찮습니다. 매실은 넣지 마세요. 오이 맛을 버리더라고요. 정 없으면 2가지가 다 없으시면, 저는 돌배 발효액을 넣는데, 배를 강판에 갈아서 물을 넣었더니 물이 너무 많이 흥건해져. 차라리 흰 설탕을 약간 넣는 게 나아요. 요렇게 간을 요렇게 약간의 단맛을 좀 있어야 돼요. 약간만. 고기다가 마늘을 약간 넣어주세요. 고기에다가. 고기 간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고버섯이 2개가 있거든요. 기둥을 뽑아 버리세요. 요건 된장찌개에 넣으면 되거든요. 기둥은 쓰지 마시고.
너무 얇게 하면 오이가 좀 두꺼우니까 얘도 조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을 거예요. 볶는데 한 후라이팬에 다 넣고 볶으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저는 2번 볶아요. 그래갖고 나pan 중에 섞어요. 그러면 보기가 삼박하고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후라이팬 2개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들기름을 볶아 보니까 들기름 자체에서 이렇게 거품이 나오면서 고기 맛이 탁해지더라고요. 버터가 제일 맛있어요. 버터를 약간만 좀 써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조금만, 올리브도 괜찮은데 버터가 더 맛있어요. 올리브보다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기 볶을 때는 아시잖아요. 프라이팬이 좀 달고 난 뒤에 볶는 게 좋아요. 안 달았을 때 넣으면은 고기가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버터를 사용하면 잘 안 타요. 하면 너무 익어도 고기가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기만 하면 돼요. 그럼 불을 꺼주시고 여기다가 다 됐으면 고기를 익고 난 뒤에 간을 한번 봐보세요. 짠기가 어떤가? 딱 좋아요. 버터 아까 조금 남은 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 또 넣으세요. 넣으시고 요거는 한번 고기를 볶을 때면 오래 놔두면 타거든요. 여기다 버섯을 이렇게 넣으세요. 표고버섯은 간장 간을 하지 마시고 구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게로 살짝살짝 들면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생버섯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물기가 있거든요. 볶는다는 생각보다는 뒤집어서 이렇게 구워주세요. 말리면서. 이러면 여기다가 간장 간을 하지 마시고요. 소금 간을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고버섯에서 물기 없이 싹 잡아주셔야 이따가 오이를 볶고 나면 같이 섞으면 오이에 나오는 물을 표고버섯이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참 맛있어요. 요 프라이팬에는 이제 오이를 볶아야 되거든요. 오이 당근을 볶는데 당근을 먼저 볶지는 마세요. 당근에서 물이 나와요. 빨간 물이 나와서 오이 색깔을 버리더라고요. 붉은 물이 나오면 오이에 스며들어요. 근데 오이를 볶으면 오이는 하얀 물이 나오거든요. 색깔이 그렇게 짙지가 않아요. 오이 볶을 때는 파를 너무 굵은 파는 말고 중간 부분 파를 이렇게 좀 크게 통째로 같이 볶아 주셔야 돼요. 그 같이 볶아주면 파 향내만 오이에다 묻혀내면 돼요. 들기름을 안 쓰고 이렇게 놔두면 딱 가라앉아요.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할 때는 오이의 맑은 부분만 쓰세요. 그러면 들기름을 좀 넣고 볶아도 거품도 안 나고 타지도 잘 안 타. 이런 거 할 때는 채소를 볶을 때는 그런 방법을 들기름은 2병 정도 사다 놓으면 놔두면 위에 맑은 기름이 떠들거든요. 그거를 볶음용으로 쓰면 참 좋아요. 오이를 짜고 나면 1개 정도 드셔보세요. 간이 어떤가? 여기 소금 간을 더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먹어보고 싱거우시면 소금 간을 더 하시고 간이 적당하고 괜찮다 할 때는 간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는 기름이 달았죠. 들기름은 너무 달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세요. 불을 좀 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금 간을 조금만 밥반찬을 내야 되니까요. 너무 많이 볶지 마세요. 너무 익어버리면 아삭한 맛이 안 나고 살짝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만. 그리고 여기다가 당근을 또 넣어주세요.
이것도 당근도 살짝 덜 익어야 맛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오이에다 넣지만 고기에다가 이렇게 식혀주세요. 다 됐죠? 여기다가 불을 장장 돌려놓으시고 홍고추 있잖아요. 씨를 딱 빼버리세요. 깔끔하게. 이게 조금 들어간 거 하고요, 안 들어간 거 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먹었을 때 고추가 익히면은 거기서 매운맛이 약간 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불을 켤 거예요. 제가 먼저 당근하고 넣어요. 오이도 넣어요. 같이. 오이에서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홍고추를 여기다 넣으세요. 살짝 한번 둘이서 데꿔준다 생각하면 돼. 요건 불을 좀 세게 하셔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는 후라이팬이 뜨거우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넓은 그릇에다가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부어주세요. 식혀야 돼요. 빨리, 야채는 빨리 식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삭한기가 오래 가니까. 이걸 뜨거운 후라이팬에 그냥 두시면은 거기서 계속 익어요. 마지막에 떠내고 난 뒤에 참기름을 우리 묻힌다고 그러잖아. 들기름이 들어갔잖아요. 살짝 막 고기가 들어간 데는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 요런 집게로 손으로 하면 지금 많이 뜨겁거든요. 개파는 건져내시고 요런 접시에다가 이렇게 놔두시고는 식히세요. 얘는 완전히 식고 나면은 요런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좀 양용이 많으면 큰 쟁반에다가 펼쳐놓고 선풍기를 틀어버리면 10분이면 다 식어요. 오이 자체에서 물이 더 이상 안 생겨요. 오이가 굉장히 아삭하고 마냥 먹을 수 있어요. 심심한 게. 이렇게 먹으면 오이 그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먹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는 안 뜨거워요. 이렇게 손으로. 상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요리는 금방 해갖고 그날 하루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표고버섯도 좀 올려주시고, 표고버섯하고 고기하고 당근이 딱 들어가면요, 모양도 예쁘고 맛도 헐등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절에서 할 때는 고기를 빼고 했거든요. 표고버섯 좀 양을 많이 늘리고, 그 대신 표고버섯을 아까 고기 하듯이 맛간장에다 재워놨다가 표고버섯 양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 됐습니다. 그거 위에다가 저는 여기는 깨소금을 뿌려요. 왜냐하면 이 깨소금을 위에다 톡 뿌려 놓으면은 깔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뿌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셔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요거는 겨울에도 드셔도 좋고요. 요 방법을 해놓으면 오이 갖고 요리가 하나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소화도 뛰어나고 오이가 시원한 그 야채에 살짝 들기름하고 잘 어울림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